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경쟁은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진행된 냉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이 경쟁은 두 초강대국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국의 미사일 경쟁은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과 정치적 전략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미사일 경쟁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이 개발한 V2 로켓은 현대 미사일 기술의 기초를 제공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로켓 기술과 과학자들을 각각 자국으로 데려가며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라는 작전을 통해 많은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왔고 소련은 동독을 통해 독일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했다. 1950년대 초 미국은 먼저 레드스톤 미사일을 개발하여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레드스톤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나치 독일의 V2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미사일은 나중에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R7 세미오르카 미사일을 개발했다. R7은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곧 우주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양국의 미사일 경쟁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미국은 아틀라스와 타이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ICBM을 개발하여 소련을 겨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폴라리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SLBM을 배치하여 해양에서도 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소련은 이에 맞서 R16, R9 등의 ICBM을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미국의 위협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매드라는 핵 억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냉전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사일 경쟁의 긴장감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소련은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려 했고 미국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해상 봉쇄와 핵전쟁 위협을 감수하며 대응했다. 이 위기는 양국이 핵전쟁의 문턱까지 갔음을 보여주었으며 결국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하고 미국은 터키에서 자국의 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핵무기 관리와 통제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 제한 협상이라는 솔트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의 제한을 모색하게 되었다. 1972년 체결된 솔트-I 협정은 ICBM과 SLBM의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미사일 경쟁을 억제하려는 첫 번째 국제적 노력 중 하나였다. 솔트-I 협정은 1979년에 체결되었지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실질적으로 솔트-I 조건을 준수했다. 1980년대 들어 레이건 행정부는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SDI,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SDI는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소련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증강을 계속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소련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냉전 종식의 한 요인이 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사일 경쟁도 종식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수의 ICBM과 SLBM을 보유하고 있다. 냉전 후에도 스타트라는 스트래터지 암즈 리덕션 트리티와 같은 조약을 통해 상호 핵무기 감축이 이루어졌지만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사일 경쟁의 기술적 측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국은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탄도 수송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미국은 GPS 기반의 유도 기술을 통해 미사일의 정확성을 극대화했으며 소련은 다탄도 독립 목표 재진입 차량이라는 MIRV 기술을 개발하여 한 발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양국의 군사 전략과 전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사일 경쟁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이 경쟁은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 특히 우주 탐사와 의성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스푸트니크 발사와 아폴로 프로그램은 모두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미사일 경쟁은 전 세계적인 군사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국가들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사일 경쟁은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였으며 양국의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국제정치의 긴장과 불안을 야기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 협력과 조약을 통한 군비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미사일 기술은 국가 안보와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경쟁은 냉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군사력 증강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경쟁은 군사적 우위를 위한 양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군비 통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미사일 경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현대 군사 전략과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미사일 기술과 군비 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국제안보와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